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미은 교수입니다. 오는 4월 15일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고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 용산 구민 여러분, 저에게 13살 어린 시절 중학교 교정에서 꿈꾸던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꿈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간디나 김구 선생님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막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앞으로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나라의 푸른 소나무를 잘 키우고 가꾸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13살 시절의 꿈과 어머님의 격려가 저로 하여금 원칙과 대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상황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많았던 한국 경제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민생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부도냈고 민주당이 파산시킨 대한민국 국호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정치 노름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 권혁문 민생당 기호 3 권혁문이 이 일을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2개의 주제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영명대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유일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가 생산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고요. 또 국가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님들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의 답변입니다.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말씀하신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들은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출산율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여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집값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가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생당은 혁신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거대 양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둘 다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당 저 권혁문 당선되면 혁신 주도 성장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주제로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서울역, 용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은 용산구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제 지상 철도로 인해서 소음도 많이 나고 분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교통 체증으로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사업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비 절감 대책, 또 철도 지하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님이 구체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역 용산 지하화는 저는 이러한 지하화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구조적이나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 후보님께서 다 검토가 됐다고 하나 실제로 그 서부역에서 삼각지로 지나가는 길들이 사실은 복개천입니다. 옛날에는 글로 소금배가 올라갔던 복개천이라 지반이 매우 취약해서 지난번 그 4호선과 경의공항철도 공사에서도 난공사로 해서 매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랍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 한 2조 정도를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국토부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는 4배에서 5배 정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도 지하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까 생각했을 때는 별로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도 사실은 숙대 전철역, 숙대 후면의 도로나 또 서울역 앞면의 도로를 생각했을 때 가운데 지상 부분의 일부분 지하화한다 그래서 어떠한 그 수익적인 면이 굉장히 약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준비해서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 그중에서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군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이고, 둘째는 원주민과 세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도시상생형 중공영 개발입니다. 사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2004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하고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전 협정에는 아무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드래곤 호텔과 헬기장과 또 드래곤 호텔과 연결한 연결 부지와 대사관 부지가 용산 그 고등학교 밑에 새롭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81만 평 중에서 12만 평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산 우리 땅은 138년 동안 청나라 때부터 138년 동안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12만 평을 줬을 때 영구적으로 기형적인 공원이 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미국과 재협상을 하고 81명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 도시 생태공원을 아까 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미 대사관 부지에 대해서 사실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캠프김이라고 그 옆에 남영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상을 해서 미국 대사관이 적어도 우리 국가공원인 생태공원에 들어오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도시 상생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늘 그렇습니다. 원주민이 90%에서 95%를 도시에서 쫓겨나는 형태가 지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인구가 용산이 35만에서 22만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용산이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와 주택 문제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도권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입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권형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형문 후보의 선거 공모나 이 프랑카드를 보면은 여의도를 폭파하겠다, 용산의 돈키호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는 권형문 후보께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국민에 대한 불신을 읽고 그렇게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치 개혁의 의지와 필요성이 강조하셨는데 정치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 슬로건이 좀 독특하죠. 다소 좀 엉뚱하고
하지만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썩고 부패한 양당 기득권 정권을 향해 돌진한 돈키호테처럼 용산 돈키호테 건영문은 부패하고 낡은 기득권 상징인 여의도를 격파하겠다는 생각으로 용산 돈키호테 여의도를 격파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국가 예산이 1년에 550조인데 실제로 국회가 그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약 50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50조를 핸들링하면서 사실 거기에 자기 예산을 지역의 예산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사실 모든 것이 사실 이미 정해진 예산입니다. 500조 이상이. 그래서 그 일부 거를 가지고 정치에 기생하는 이러한 정치를 타파하고 지방분권 개헌이라든지 큰 틀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그리고 제가 지방의회에 여러 번 출마를 해봤지만 공천 이러한 것을 없애고 무공천 제도를 해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창의인데 창의는 그냥 나오지 않고 자유와 권한과 책임, 지금처럼 8대2가 아닌 진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창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택 문제만 주거 환경 개선이나 주택 문제는 사실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의 주요 정책도 맡고 또 우리 강당 후보님께서는 행정 제1부시장도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주택 문제를 단순한 지역 문제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만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국가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공시지가를 연 3%에서 5%를 올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서울에서 계속 재개발을 어떤 재개발을 하든 간에 원주민이 5%에서 10%만 살아남고 나머지 90%가 쫓겨나는, 그래서 수도권이 2천만, 수도권에서 전 인구의 반이 사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두 분, 특히 이제 권영세 후보님 같은 권씨지만 권영세 후보님 같은 경우에 정책의 주요 입장을 참여하셨고 정무부시장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인구 감소 문제, 인위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서 어떠한 고민과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제가 국회의원에 가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 거시기 문제와 미시적인 지역의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그러한 고도 제한이 아닌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돈키호테처럼 추진해서 반드시 모두가 윈윈하는, 단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 상생을 재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